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아파트는 좀 비상식적인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동춘동, 연수동, 청학동 이쪽 주변의 아파트예요. 위치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위치는 큰 지도로 보면 이쪽이 송도고 이쪽이 동춘동이고 그리고 이쪽이 연수동 그리고 이쪽이 청학동 그리고 여기가 옥련동이거든요. 이쪽 라인을 좀 지켜봤어요. 이쪽 라인을 좀 지켜본 이유는 송도랑도 좀 위치가 가깝고 다리 하나 건너면 송도기도 하고 건축 연차가 한 27년 차, 28년 차 이쯤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GTX-B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인천대 입구역에 GTX-역이 생기는데 이쪽에 인천 1호선 타게 되면은 인천대 입구역까지 그러니까 GTX-역까지 접근성도 괜찮고 요렇게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요 송도가 아직 완성형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죠.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공구들도 다 완성이 되면 그때 완성형 도시가 되는데 그때 아파트 값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송도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송도에 살지 못하면 그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동춘동, 연수동, 청학동, 옥련동, 더 나아가서는 용현 하객지구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송도 대우 자동차 판매부지라고 해서 이쪽을 좀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이 공터거든요. 공터인데 나중에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단독주택단지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공터가 좀 있는데 위성 뷰로 보시면 여기는 산인데 여기는 공터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지도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도로가 여기서 끊겨요. 그리고 여기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쪽이 언덕인데 이거를 터널을 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왠지 도로를 연결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도로를 연결시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갈 때 이렇게 돌아가야 될 텐데 그걸 좀 단시간 내에 시간 단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여기 뭐 송도 파크자이 이런 식으로 송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파트들이 좀 분양이 됐고요. 여기나 이런데. 그리고 여기가 송도 유원지 쪽인데 개발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뭐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송도의 도시가 이쪽으로 좀 확장이 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하나의 도시가 더 생겨나지 않을까 송도 확장형 도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아파트냐? 그 전에 제가 상식적이지 않은 아파트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쪽 주변의 아파트들은 이미 다 한 27년차, 8년차 이런 수준이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 시세가 형성이 되려면 건물의 가치는 배제하고 땅의 지분만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재건축이 됐을 때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적률이 낮은지, 대지 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거에 따라서 가격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가격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보자면 바로 어떤 아파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대림아파트랑 인천 연수 경남아파트 요 아파트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좋아요. 그냥 사업성이 제일 좋아요. 재건축이 된다고 가정하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평당 가격이 1200만원 아니면 1100만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이 1200만원, 1100만원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건축 사업성이 대림 아파트보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연수우성 2차 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1470만 원이 형성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땐 이거는 그냥 살기가 좋으니까 대림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살기 좋다라고 평가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사람들이 좀 많이 살기를 원하지 않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연수 우성 2차 아파트의 땅이 요만한데 대림 아파트하고 인천 연수 경남 아파트의 부지는 이만해요.
육안으로만 봐도 연수 우성 2차 아파트보다 이 땅이 훨씬 넓잖아요. 참고로 여기는 대림 아파트랑 인천 연수 경남 아파트랑 같은 아파트로 쳐요. 훨씬 넓죠, 땅이. 근데 같은 3종 주거지예요, 땅은. 세대수로 보자고. 세대수로 보면 2044세대. 2044세대인데 연수 경남 아파트가 620세대, 대림 아파트가 640세대. 합쳐서 1260세대예요.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딱 봐도 이건 불인이가 봐도 알 것 같아. 용적률이 109%야. 3종 주거지인데. 근데 우성 2차 아파트는 용적률이 200%예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95년 건물, 95년도에 지어졌는데 25년 된, 26년 차 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연수 우성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대림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재건축을 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파트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된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림 아파트, 인천 연수 경남 아파트 투자가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돼야 되고 비싸야 된다는 얘기죠. 연수 우성 2차 아파트보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세대수가 적으면, 용적률이 낮으면 왜 비싸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파트 땅에다가 같은 3종 주거지라고 봤을 때 이 넓은 아파트 땅에 짓는 게 연수 우성 2차 아파트 땅에 짓는 아파트보다 세대수를 더 많이 뽑을 거 아니에요. 세대수를 훨씬 더 많이 뽑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 세대수가 월등히 적어요. 그 말은 일반 분양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사업성이 그만큼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동네에 재건축 아파트 붐이 일었을 때 당연히 사업성이 좋은 이쪽 아파트로 시공사나 아니면 건설사, 시행사들이 몰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조합원은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조합원 부담금을 적게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아니 왜 저 아파트가 이 아파트보다 훨씬 싸지? 왜 이러지? 가격 형성이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전 이 생각을 했어요. 2배? 한 1.6배 정도 되지 않나? 크기가? 땅 넓이가? 그리고 여기 위치도 괜찮고 역세권이네. 갭 투자로만 봐도 현재 매가가 약 한 2억 9천 정도 되고 전세가는 얼마야? 2억 3,800 정도 되니까 한 5천만 원? 이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반면에 연수 우성 2차 아파트는 같은 평형으로 보자. 77제곱미터. 지금 매가가 한 3억 2천에 전세가가 2억 5천, 7천. 이렇게 7천 정도가 되는 거죠, 갭이. 대림 아파트는 갭이 5천인데 우성 2차 아파트는 갭이 7천이에요. 우리는 이제 투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투자로 생각할 땐 대림 아파트가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가 좋지 않나, 이 주변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아는 구독자분한테 이 아파트를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가볼 수가 없으니 투자 의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얘기를 해줬고, 한번 갔다 와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준 말에 의하면 부동산에 직접 가봤는데 투자하러 왔다고 하니까 좀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여기까지 투자하러 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전세 매물은 거의 없대요. 전세 매물은 나왔다 하면 나간대요. 그 말은 여기가 살기 좋다는 곳이거든요. 살기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 인천에 사시는 제 아는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연수동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인프라도 괜찮게 갖춰져 있어서 전세 나오면 바로바로 나가고, 지금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고, 그러다 보면은 갭이 5천밖에 안 되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갭 투자로 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오르기는 오를 것 같아요. 오르기는 오르는데 언제 오르는지는 몰라요. 언제 오르는지는 모르겠어. 대충 예상을 해보면 재건축 바람이 불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투기 세력이 모이면서 이 아파트의 가치를 알아보면서 수요가 몰리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아파트 투자라는 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아쉬운 거는 공시지가가 1억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일 경우에는 한 채를 더 살 때 8%의 취득세를 내야 될 거고요. 괜찮은 타겟은 현재 모아둔 돈이 1억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갭으로 사두고 회사 근처에서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거,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주변에 잘 찾아보면은 3종 주거지인데 용적률은 낮고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아파트 다 돌려봤어요. 다 돌려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는 대림 아파트, 연수 경남 아파트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제 구독자가 여기 가서 부동산 갔다 왔는데, 대지 지분도 꽤 넓다고 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은 안 떼봤어요. 근데 넓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뭐, 세대수도 적고, 용적률도 낮고, 3종 주거지고, 말 다 했지. 여기 딱 적혀있네, 뭐, 모두 역세권 용적률 109%, 30년 지나면서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경남은 초품화로 신혼 젊은 층에서 좋아할 아파트입니다. 건폐율도 낮고, 동간거리도 넓고, 답답하지 않아 살기 좋아요. 전부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어오고. 서울에 이런 용적률 대지 지분이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가격이 급등했을 텐데, 저 딱 이거예요, 이거. 이 말. 이거 다 설명했네, 투자 가치. 이분이. 그러네, 여기 초등학교 초품화네. 최고네. 갭으로 사뒀다가 뭐 전세 수요는 빵빵하니까 초품화라서 뭐 전세 뺄 거 걱정 없으실 것 같고, 용적률 대지 지분 하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 전용 면적보다 지분 면적이 더 큰 아파트.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 25평형이 59제곱미터잖아요, 전용 면적이. 근데 대지 지분이 59제곱미터보다 크대요. 말 다 했네. 관리 잘 된다. 오를 것 같아요. 언제 오르냐가 문제지. 시간 싸움인 것 같고. 어쨌든 아시죠? 단순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아파트 좋은 것 같아. 다음에 또 아파트 찾아서 영상 찍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